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이 키트 자체는 오스왈더라는 경영학자가 만들어 놓은 키트가 요즘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통상적으로 많이 불리는 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합니다.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 도화지 같잖아요. 그래서 캔버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9개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잘 구별이 돼야 되는지 또는 뭐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떤 제공 가치를 제공하면 고객이 편해할 건지 또 어떤 채널로 또 어떤 릴레이션 관계를 유지하면 수익이 발생이 될 것인가 그 모델 하나 또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제공 가치가 어떤 자원과 어떤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, 또 행위 안에서 차별화가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 건지, 또 안 된다면, 어떤 부류의, 어떤 역량을 가진 파트너와 협업을 해야 되는 건지, 또 이런 과정 속에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지, 이제 이런 걸 검토하는 걸 이 캔버스 하나, 9블럭 캔버스를 통해서 좀 빠르게 조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스타트업 팀들 중에 상당 부분의 팀들이 이 캔버스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아이템들이 정말 실현이 될까? 또 9개 요소를 다 채웠다고 해서 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패를 좀 더 줄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설정해보고 타당성을 한번 미리 리뷰하는 뭐 예비 타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토리를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스토리가 나 혼자만 행복하게 느끼는 결과물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얘기해보고 타인도 뭐 공감이 된다, 의미가 있을 것 같다. 이제 이런 동의를 끌어내면 실제 개발했을 때 그 타인 분들도 구매자, 수요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하고 3C 분석을 하고 세그멘트 타겟팅 포지셔닝 하는 STP 구조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의 마케팅 전략 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전략이란 큰 무거운 틀로 봤었는데 모델은 그때그때 종이 인형 놀이 하듯이 뭐 옷도 바뀌어보고 상의도 바꿔보고 신발도 바꿔보고 모자도 한번 씌워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레고 블럭 같은 느낌이라서 활용하기가 좀 편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비즈니스 모델은 전반적으로는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계획들을 뭐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웃라인을 전체 보여주는 건데, 음, 뭐 회사가 어떻게 경쟁하느냐,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, 뭐 그걸 한 장에 다 표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, 그래도 아, 킬러 콘텐츠가 뭔지, 아니면 엣지 포인트가 뭔지, 이거는 본인들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는 요소가 제공하는 컨셉인지, 아니면 제조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지, 그 제조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핵심인지,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경쟁 요소를 찾는 거. 또 무언가를 만들고 구현하려면 당연히 투입 요소가 있을 거예요.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, 또는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, 아니면 빌려 쓸 수 있는 거, 아니면 뭐 공개되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거,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도 하나 필요하고, 또 우리가 만들어서 뭐 웹사이트든 앱이든 아니면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 가판대 같은 데나 아니면 무슨 온라인 매장이나 이런 데다 올려놓는다고 하면 뭐 SNS를 통해 갖고 공개한다면 과연 이게 어떻게 소비자한테 쓱 흘러갈 건지, 우리가 뭐 택배로 보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 또 메일로 보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럼 고객이 구매했다라는 결정 사항, 뭐 리액션이겠죠?
결정하는 행위하고 뭐 결정 자체를 했으면 무료가 아닌 이상은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. 비용을 받던지 아니면 데이터를 받던지 아니면 무언가 행위를 교환하던지 그걸 어떻게 다시 공급자한테 전달을 할 것인지 그 맥락을 다 알아야 되니까요. 네, 이렇게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가 양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되었다. 그 채널이 확인이 된 거고 릴레이션도 확인이 된 거예요. 그러나 하나 더 봐야 될 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말 자체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비즈니스는 금전적인 수익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가치가 상호 전달이 돼서 시너지가 생겨야 해요. 그게 또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. 계속 유지할 수 있거나 유지가 된다는 건 반복 회전이 된다는, 반복 구현이 된다는,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생긴다는 개념이 깔린 거라서 그걸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뭐 하나 공급했더니 좋더라. 그런데 계속 달라라고 하면 이제 양쪽 다 좀 골치 아플 수 있어. 비 오는 날 우산이 다 필요한 건 다 알지만 날씨가 쨍쨍한 날 비 오는 우산을 어떻게 전달할까? 꼭 고객들은 필요할까? 그럼 어떤 때는 우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양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뭔가 액세서리처럼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변환을 해야 또 하이브리드가 돼야 소비자들은 그걸 구매하거나 갖고 싶어 하겠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일련의 하나의 도표, 형태, 흐름을 보여주는 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. 또 IT에서 보면 플랫폼 시스템이 어찌 보면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특정한 오픈 플랫폼을 이용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뭐 잔액 관리도 하고 입금 유출금도 하고 또 우리가 서비스 중에 음, 데이터들이 어떻게든 관리가 되는지 그런 서버 시스템도 있고 또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에게도 일괄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어찌 보면 음, 온라인 뱅킹과 관련된 그런 플랫폼이거든요. 네, 이렇게만 보면 운영자가 관리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사용자가 뭔가 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또 사용자가 들어와서 특정한 은행들, 참가 기관들의 데이터를 하이브리드 시키는 거구나, 연결해 주는 거구나. 그 사이에 개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인증과 관련된 자가검증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또 서비스한 내용들의 데이터를 거래나 기관이나 행위들을 기록하는 자료 확인 서버도 백업 시스템도 있구나.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? 또 얼마나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?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자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중간에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들, 뭐 만약에 시장에서 중개거래 시스템 또는 중개 알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. 뭐 배민님 같은 게 사례겠죠.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뭐 배달 주문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막연히 많고 뭐 제조해서 공급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막연히 많긴 하지만 특정화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동네, 우리 지역에서만 일단 해보자. 그러면 지역 내에 배달 음식을 만들어서 또는 배달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협력
매장들이 있어야 되겠죠. 일단 그게 섭외가 돼야 될 거고, 우리는 뭐 포장하는 거 그런 거 못한다. 뭐 이러면 일단 뭐 거래가 아예 안 되니까요. 그러면 우리가 팔 수 있는,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, 또 우리 지역 내에 사용자 정보를 어떻게 끌고 올까? 또 이제 고민이 돼야 되겠죠. 첫 번째 방법은 공급자 중심에서 우리가 섭외를 해놓고, 뭐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. 이런 거 배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선택하세요. 이렇게 보는 거는 푸시형 방식이잖아요. 이제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이미 있고 사진들이 다 있고 그걸 골라서 주문하는 뭐 쇼핑 개념이죠. 그런데 반대로 당근마켓처럼 뭐가 올라올지 모르는 상태. 그러면 뭐 상인회 시장 같은 데서 오늘 뭐 땡처리 상추 팔고 싶어요. 그러면 사용자는 배달 음식만 생각했는데 이 야채도 판매가 되겠구나. 배송은 뭐든 완품이든 뭐 반조리 상태든 원료든 상관이 없잖아요. 그럼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그 항목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.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관리할 품목이 엄청 많아질 수도 있구나. 뭐 이런 단점들도 있어요. 그래서 모두가 공급을 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 그들 간에도 적당한 선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윈윈 포인트인 거예요. 일부는 좀 검색이 어렵고 또 일부는 배송하기가 좀 어렵고 뭐 이런 부분들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죠. 지금 배민이나 배달통, 그다음에 쿠팡이츠 이런 데들은 매장을 설정해 놓고 구매하시는 음식들을 연결해 주는 어떻게 보면 푸시형일 거예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진화가 되면 불고기 백반을 먹고 싶어요 라고 소비자가 올려놓으면 저희 정육점 하는데 불고기 좋은 고기가 들어왔어요. 또 어떤 야채 가게에서는 오늘 불고기랑 먹기 참 좋은 어, 버섯하고 뭐 파가 들어왔어요. 깨끗해요. 뭐 이런 거. 또 어떤 데는 불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밑반찬들 뭐 이런 거 괜찮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중간에 배달하는 업체가 이걸 다 현물을 각각 구매해가지고 다 전달하면 소비자는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. 이제 그런 게 불편한데 어떤 가게가 뭐 전혀 이제 상관없는 떡볶이 사업을 하시는 어머님이 그 내용을 보고 오늘은 떡볶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불고기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.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재료들을 다 사서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데 원가가 얼마인지를 대강 알겠죠. 그럼 소비자는 8,000원 정도면 불고기 백반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선 결제를 해놓는다면 떡볶이 어머님이 그 원료를 파는 음, 매장들에 컨택을 해서 재료를 배송받고 배달이 한번 이루어진 거죠. 또 거기서 조리해가지고 조리된 음식을 소비자한테 배달이 두 번 일어난 거죠. 이렇게 하는 것들도 차츰 진화된 방식의 서비스로 전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. 지금은 뭐 배민은 완품만 하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 입장에서는 도소매 영역까지도 차츰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꼭 오토바이로 운송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이제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상인회라면 뭐 우리가 갖다 줄 테니까 뭐 굳이 배송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옆집에서 같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으니까 품을 좀 팔아서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원료들 야채 가게에서 뭐 고기 가게에서 물건을 보내는 건 특정한 매장인데
그 매장에서 도어투도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주문했던 사람이 가서 먹을 수 있게 사이렌 오더, 약간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처럼 반대 방향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고객들이 호의를 가질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집에서만 먹는 것들 참 좋긴 한데 지금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,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면 사람이 그리워지는 상황으로 올 거예요. 특히 지금은 젊은 분들이니까 그런 수요에 대한 게 공감이 안 오시겠지만 거의 독거에 가까워 혼자 사시는 분들, 그리고 어르신 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 못 만나고 있고 또 너무 외롭게 사는 분들,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현재 공간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향후에 이렇게 오픈 마켓이나 오픈 링크, 네트워킹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시는 팀이 있다면, 인구가 이렇게 진화되는 모습을 보면 고령화가 조금 더 많이 돼가고 있고 더 가속화될 것이다.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, 또 외롭게 사는 분들, 혼자 자취를 오래 하시는 분들, 하루에도 한 번 말할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클럽화 시켜서 서로 만나게 하는 것.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,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어서 예시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